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있죠? 그 배운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할 내용 추가하고 하면서 이번 단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내용, 우리 판별하는 조건이 있었죠? 그걸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여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분모 분자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분모를 10, 100, 1000만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어서 결국은 그 유리수를 유한소수로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 중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해도 분모를 10, 100, 1000만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소수가 되더라. 근데 무한소수인데 어떤 무한소수였죠? 그렇죠. 순환하는 무한소수.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를 순환소수 이렇게 부른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앞에 조금 빠진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수를, 유리수를, 분수 표현으로 나온 유리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 뭐 요런 꼴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서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살펴보니까 2 있어요. 그래서 2나 5만 있는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니까. 근데 2 말고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별할 수 있죠? 2나 5 이외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무한소수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이 수를 써보면 2, 3은 6이니까 6분의 3이죠. 6분의 3은 약분을 하면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은 우리가 1 나누기 2를 해보면 0.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0.5는 무한소수예요? 유한소수예요? 그렇죠. 유한소수죠. 아까 전에 2 이외에 2나 5 이외에 3이 있으니까 무한소수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유한소수이더라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약분을 했었죠. 우리가 약분을 3으로 약분을 하면 1이 되고 2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걸 이쪽으로 와서 약분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 3이 있었지만 위에도 3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분자 분모에 3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결국 분모에는 3이 없어지니까 2나 5만 있게 되는 거죠. 물론 5는 없지만 2가 남게 되는 거니까 아래 위로 적당한 수 얼마를 곱하면 되죠? 2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5를 하나씩 곱해서 10분의 5가 되면 0.5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분자 분모에 봤을 때 분모에서 2나 5 이외에 다른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약분이 되어서 사라진다면 실제로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분을 다 한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는 분모가 있고 분자는 21이라고 해봅시다. 자, 2나 5 이외에 7이라는 다른 숫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 판단 기준에서 보았을 때 2나 5 이외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를 곱해도 분모를 10, 100, 1000만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무한소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1과 7이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약분을 하면 위에는 3이 되고 분모에는 2나 5만 남게 됩니다. 2나 5만 남게 되니까 2가 2개, 5가 하나니까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5를 하나 더 곱해주면 분모는 2 2개, 5 2개니까 100이 되고 분자는 15가 되어서 0.15 이렇게 유한소수로 바꿔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모의 소인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뭐가 생략이 되었겠습니까? 기약
분수의 요 내용이 빠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약분수. 근데 이 기약분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처음 들어보거나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시죠? 여기 선생님 보여드린 것처럼 약분이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분자분모에서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약분을 한 상태에서 상쇄될 거 다 상쇄된 상태에서의 분모를 관찰해서 그 분모가 2나 5만 있으면 유한소수, 2나 5 이외의 수가 있으면 순환하는 무한소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구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약분해서 없어지면 2나 5만 있네?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무슨 소수? 유한소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내용을 같이 합쳐서 이번 단원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유리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처럼 자연수분의 자연수, 이렇게 분수꼴에다가 앞에 부호가 붙은 수라고 기존의 유리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수 표현을요, 무엇으로 바꿔보았습니까? 그렇죠. 이 분수 표현을 소수 표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나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죠. 그래서 나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수로 바꿔보니까 이 친구 두 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자, 분모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우린 알고 있죠. 2나 5 이외에 다른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소수가 되죠? 그렇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 여기는 2나 5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순환하는 무한소수, 유한소수, 이런 소수의 꼴이 되더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조건,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 유한소수 판단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죠. 자, 우리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자연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이 자연수의 영과 음수를 합쳐서 정수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 정수보다 더 큰 범위의 무슨 수? 유리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이 유리수 안에서 정수꼴로 생긴 것들은 다루지 않았죠. 다 무엇으로 표현되는 것?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여기서 분수꼴로 표현되는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이 분수들이 다 나누어 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나누기를 사용해서 해보니까 소수 표현으로 바꿔지더라 라는 거죠. 소수 표현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바뀌더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실제로 이 분수꼴의 숫자들과 같고, 이 분수꼴의 숫자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유한소수와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뭐다? 그렇죠. 유리수다 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분수꼴만 유리수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분수꼴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은 실제로 결과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분수꼴이 아니라 0.12 이렇게 나와도 이것도 무슨 수다? 유리수야. 그리고 0.3땡 이런 것도 순환하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분수로 바꾸는 거는 쉽지만 요거를 또 분수로 완전히 표현을 해보고 나면 이게 정말 유리수가 맞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분수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유리수의 분수꼴로 바꾸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